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 마이크 윌슨이 대선이 끝나고 S&P 500 지수는 올해 말까지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그는 뚜렷한 촉매제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이러한 열기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 대선을 하루 앞두고 발표된 더힐과 에머슨 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경합주 7곳 중 4곳에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격차는 여전히 2%포인트 이내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인데 미 대선을 앞두고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 기업 HEM 파마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입성합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최상단을 초과한 23,000원으로 확정됐는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18%가량 내린 18,8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5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 미 대선을 단 하루 앞둔 경계감에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인텔을 밀어내고 새롭게 다우지수에 편입한 바로 이 엔비디아. 장중 한때 시총 1위를 다시 한번 거머쥐기도 했었고요. 또 실적 발표를 보자면 애프터마켓에서 이날 실적을 발표했었던 팔란티어 3분기 실적 그리고 오는 4분기 가이던스가 모두 양호한 성적을 내게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12%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또 미 대선을 한번 볼까요? 이날 하루 담긴 이 여론조사에서의 경합주 7곳 중 무려 4곳에서 트럼프가 다시 한번 우위를 점했다는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엎치락 뒤치락하는 판세가 이어졌고요. 지금 이 시각 이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가 59%, 또 해리스가 42%로 다시 한번 격차가 좀 벌어지는 상황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트럼프가 55%, 또 해리스는 45%였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오늘은 리튬과 이 전고체 배터리가 개별주 호재를 좀 중심으로 강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 중국의 무비자 정책 기대감이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여행주, 엔터주와 같은 이 중국 소비주, 또 오늘 이 중국 상장 국내 기업까지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오늘은 어떻게 과연 출발하고 있을지 지금 이 시각 출발 상황 바로 보도록 하시죠. 어제 이 금투세 폐지 소식과 또 SK하이닉스의 6%대의 강세에 힘입어서 1.8% 상승 마감한 코스피 시장. 오늘은 아쉽게도 0.64% 다소간의 되돌림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2,572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처럼 함께 매물을 담아냈었죠. 지금 이 시각은 외국인과 기관이 단 하루 만에 동반 매도 우위로 돌아선 코스피 시장. 개인만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총 10위 전 종목이 빨간불을 켜내게 되면서 3.4%가량 크게 뛰어올랐던 코스닥 시장. 어제 그래도 크게 뛰어오른 것에 비해서는 오늘은 다소 적은 이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0.13% 현재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753선 막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현재 수급 동향입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동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동반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요. 지금 이 시각 개인이 나홀로 837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 양대 지수가 어제는 큰 폭으로 뛰어오른 만큼 오늘은 다소간의 이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오늘도 마리화나 관련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 결전의 날이 밝아왔었죠. 아무래도 미국의 경우에는 이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텐데요. 그때까지의 이 변동성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또 이 재료 소멸에 따른 이 이슈의 수급의 움직임까지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저희 이후의 변동성까지 어떻게 대처할지 그 방안 함께 마련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저희 전문가님의 잠시 후 11시 공개 방송까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든든하게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과연 이 마리화나 관련주 중에서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 만나볼지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시장이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게 묶였던 것 같은데 일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금투세 폐지한다라고 얘기했다가 1시간 지나면은 아니다, 그대로 유지한다 그랬다가 그래서 유예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폐지한다 그랬다가 또 일주일 지나면 또 안 한다 그랬다가 뭐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혼란스럽기만 했는데 어제는 우리나라 코스닥이 3.4% 아주 초강세를 보여주면서 아 이게 진짜로 금투세가 폐지하는 게 이번엔 진짜구나 라는 그 환호에 좀 반등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 좋죠, 당연히. 거기다 거래세도 이전처럼 올린 상태가 아니고 어차피 금투세를 시행을 하면서 거래세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줄이려고 그랬었는데 줄이는 건 그대로 간다 그럽니다. 그럼 일단 좋은 거죠. 거래소도 줄어드는데 거기에다가 그 금투세도 폐지가 된다라 그러면 일단 투자자들한테는 환호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들도 어제 강세를 보여줬고 오랜만에 2차 전지서부터 반도체 많은 섹터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줬는데 오늘은 주춤하다고 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서라도 그렇고 오늘 제약바이오주도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도 있는데 자 먼저 일단 미국 시장부터 체크를 하자면 미국장은 별일 없죠. 오늘하고 그다음에 내일 모레 있을 FOMC까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미국장은 크게 오를 수도 크게 빠지지도 않는 그냥 눈치 보기 장세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흐름들은 양호합니다. 양호하니까 미국장은 여전히 양호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그동안 말을 안 들어먹고 있다가 어제 조금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어제 프로그램 매수도 좀 들어왔고 현물 쪽에서도 코스닥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를 폭등시키기는 않고 싶은데 그러니까 세력들의 생각을 읽어보면 지수를 뭐 4천, 뭐 5천 이렇게 올라갈 일은 전혀 없고 근데 코스닥의 그 어제 수급이 코스닥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개별주 테마 장세로 그쪽에서 수익을 한번 땡겨보겠다라는 의도로 좀 보여지거든요. 우리나라 지수도 안 빠져요. 뭐 빠지기는 이제는 어려운 모습이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폭등은 안 하겠다라는 지금은 얘네들의 의지입니다. 폭등은 안 할 건데 이렇게 폭등할 생각은 없는데 천천히는 올라갈 수가 있고 지금 코스닥 중소형주 흐름들은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휴마시스 같은 종목을 보면요. 그리고 어제 제약바이오주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유한양행 오늘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쭉 하고 있죠. 모든 기업들이 다 합니다. 하고 있는데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실적들이 괜찮더라라는 얘기도 지금 전해주고 있고요. 자 바닥에 있던 휴마시스 단번에 지금 65%가 올라왔습니다. 왜 이거를 얘기를 할까요? 자 오늘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도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바닥에 추천했거든요. 언제 추천했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면서 그러면 추천했다고 그러니까 자랑만 하고 여러분들 골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있는 시장의 흐름들에 오늘 올 겨울에서는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65% 올라갔습니다. 65% 올라가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00%도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2의 샤페론처럼 160% 넘어가는 종목들이 올 겨울에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기대가 안 되세요? 주식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뭐 5% 10% 올라가고 여러분 계좌가 올라갑니까? 못해도 지금 300% 500% 올라가야 지금 본전 복구되는 사람들도 꽤 많을 텐데요. 70% 그러니까 종목들이 고점 대비 2차 전지들 70% 빠졌죠. 복구되려면 233% 올라가야 됩니다. 50% 빠진 종목들은 100% 올라가야지 본전 복구가 돼요. 그럼 물려있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고 사는 사람들은 10,000원짜리가 5,000원으로 내려왔어요. 5,000원짜리가 10,000원 가면 물린 사람들은 본전 복구 더하기 빼기 딱 빵원 수익 내고 그렇죠? 손실도 없고 수익도 없고 거기서 정리하는 거지만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수익 나는 거죠. 기회장입니다.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휴마시스와 같은 이런 흐름들이 올 겨울 내년 초 기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휴마시스 봐봐요. 거래가 실려 있는 바닥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종목들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흐름에 대해서 이따가 11시 공개 방송 오늘도 합니다. 요즘에 공개 방송 안 하다 갑자기 하죠.
때가 됐어요, 이제. 이제 미 대선도 끝났고, 그러니까 거의 끝났죠, 그렇죠? 이제 오늘 밤 끝나면은 이제 내일 아침에 뭐 결과 나오고 그럴 텐데, 결과 나오면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대선 끝나면 이제 시장도 끝났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올 초만 하더라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제가 볼 때는 끝나기도 어딜 끝나요. 미국장은 계속 돈푼대는데. 그래서 미국장은 앞으로 있을 이제 새로운 대통령에 맞춰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는 애들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돈 푸는 정책 돈을 어디다 쓸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되고요. 제약주들은 이래나 저러나 다 수혜주라고 그랬죠. 공화당의 수혜주, 민주당의 수혜주. 미국 대선 관련주의 모든 수혜주입니다. 어쨌든 휴마시스 잘 올라가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 근데 지수도 뭐 그냥 양호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꾹꾹 눌러놨었던 우리나라 시장 바닥주, 낙폭과대 종목에 대해서 여전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따가 어떤 종목을 또 폐업 종목으로 얘기를 하는지, 며칠 전에 얘기드렸던 국제약품도 수익 달성 벌써 됐더라고요. 더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제약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고요. 이르면 한국 시간으로 6일이죠. 바로 내일 오후쯤 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저희 방송이 끝나더라도요. 저희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해 가시면서 이후에 이 시장 상황 대처하시길 바라면서요. 종목에 관한 대응 오늘 꾸준히 세워봐야겠죠.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이렇게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고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이 서울경제와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오늘도 현대약품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현대약품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87%가량 다소 밀려나게 되면서 4,055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또 이 현대약품 어떻게 보면 이 해리스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어떻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현대약품. 이게 이제 탈모 치료제 관련주도 있고, 근데 요즘에 탈모 치료제 관련주로 뭐 신약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에 기사들이 몇 번 나오는데 제목만 봤습니다. 뭐 내용은 뭐 여태까지 나오는 탈모 치료제 뭐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성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냥 나오겠죠. 어쨌든 탈모 치료제 요즘에 기사가 나오길래 아마 뭐 새로운 뭔가가 나왔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자꾸 등장을 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세력들이 지금 뭔가 매집을 해놨는데 자꾸 뉴스를 뿌리는 느낌이거든요. 아마 새로운 뭔가가 지금 개발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새로운 비만 치료제처럼 이거는 무조건 먹으면 무조건 바르면 뭐 한 달 만에 그냥 풍성해진다, 이게 진짜다, 이게 뭐냐 뭐 허위 과장 광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진짜 뭐 그런 새로운 신약이 나왔다라 그러면 폭등을 하겠죠. 근데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느낌이 자꾸 탈모 치료제 기사들이 몇몇 보이는 게 이게 뭐 별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보이길래,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매집해놓고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똑같은 걸로 하면 안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속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세력들도.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엄청나다, 속여야 될 거 아니고 이전보다 뭐 40%는 더 풍성해진다, 뭐 이렇게 뭐라도 광고를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FDA 승인을 받든 뭔가 일단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거를 뒤밀어야 얘네들도 철창에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있는 뭔가 효과를 가지고 뭔가 뭐 보고서를 내든 아니면 무슨 뭐 학회에서 입증을 했든 뭘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떡밥을 딱 발라갖고 여러분들한테 딱 던져주면 여러분들 물겠죠. 그 주가가 급등을 하면 안 무는 사람들 나중에 물겠죠.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 탈모 치료제 이슈들이 종목들이 살금살금 나오는데 뭐가 있는지 이게 제약주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면은 얘네들이 무슨 일정 뭐가 있다 뭐 일정이 뭐 한두 가지가 있어요.
어디 언제는 무슨 뭐 유방암 일정, 언제는 무슨 뭐 신장 일정, 언제는 심장 학회, 언제서는 무슨 뭐 뇌 학회. 이거 뭐 다 따라다닐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제가 그거를 일일이 일정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렇죠? 물론 찾으면 나오긴 하는데 저는 뉴스는 그냥 이슈는 그냥 핑계일 뿐이고요.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저는 그거 보고 뉴스는 그 뒤에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생각이 있는데 무슨 뉴스가 있나 보면 아 요런 게 있어, 아 이런 떡밥이 있어, 아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게 있어, 안 될 것 같은데 이슈는 되니까 올라가긴 하겠네. 봐봐요. 전고체 배터리 언제 될지 100년 뒤에 될지 200년 될지 알지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전고체가 아니죠. 전고체 그 전도체 이렇게 뜨는 거 있죠. 일정한 뭐 온도에서 뜨는지 뭐 지금까지 나오는 거는 뭐 영하 뭐 200도 영하 200도에서 우리가 쓸 일이 없는데 그렇죠? 상온에서 이렇게 떠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어쨌든 탈모 치료제이기도 하고 치매 관련주. 그러니까 탈모 치료제는 요즘에 뉴스가 나오길래 제가 그냥 찾고 있는 거고요. 무슨 이슈가 있나. 근데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치매 이슈는 이건 나올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점점 노인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죠. 그럼 치매에 대한 신약들은 내년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유전자 쪽이잖아요. 치매가. 지금까지 밝혀진 거에 따르면 이제 유전학적으로 이게 이제 부모 세대나 조부모 세대나 있을 때 치매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는 통계학적으로 볼 때에서 치매는 유전병이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유전자 쪽으로 해서 유전자 가위로 거기를 뭐 잘라내든 아니면 이어붙이든 아니면 고쳐내든 뭔가 하면은 이제 치매에 대해서 그리고 치매는 얼마나 이게 가족들이 모두가 고통을 받는 치료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실이 되면서 굉장히 슬픈 그쵸? 병이기도 합니다. 본인한테도 슬프지만 이제 가족들한테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는 분명히 이거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언제 나올지는 저도 모르죠. 제가 뭐 약사 학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인공지능을 인해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치매 관련주 쪽에 얘가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메디케어 쪽으로 이슈가 붙게 되면 미국에서 메디케어 관련주 해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니까 얘가 중심에 쓰지 않겠어요? 일단 차트도 바닥에 있고 거기다가 이걸 뉴스에서 여러분이 네이버에 검색하면 비만 치료제 현대약품 치면은 이전부터 무슨 FDA 임상 준비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얘도 똑같아요. 비만 치료제입니다. 근데 뉴스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매집은 하고 있고 수상하죠. 그러면 나중에서 거래 실리고 얘네들이 올릴 때에서는 뉴스가 나중에 지금은 조용하죠. 아무 얘기도 안 나오죠. 근데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없던 뉴스들, 있던 뉴스들, 재탕 뉴스들 계속 나오면서 올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떠 있는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거래가 실려 있고 바닥에 있는 애들. 휴마치스도 똑같은 거거든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꼼짝도 안 하고 재미도 없고 이게 살아나 죽었나 모르는 종목인데 갑자기 거래 싫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올 겨울에서는 거래를 싫고 바닥에 있는 것들에서 뭐 많이 먹으면 100%도 먹고 200%도 먹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안 되고 그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 지금 웬만하면 바닥 애들 지금 심심할 때마다 3에서 5%는 기본적으로 그냥 움직입니다. 장도 지금 금투세이 지금 폐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는 낙폭까지 종목들 움직일 텐데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현대약품인데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낙폭가대 거래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사야지만 수익을 5%든 50%든 낼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이 현대약품 그동안은 마리화나 관련주로 한번 주목을 받아봤었는데요. 탈모 치료제, 또 치매 치료제, 또 비만 치료제까지 엮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 참 궁금하실 텐데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종목 상황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올게요.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0월 28일 오성 첨단 소재 1,692원에 만나봤는데요. 16%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완벽하게 성공시켜줬고요. 29일 시젠 23,450원 2%의 상승률, 30일 하나마이크론 1,890원 5.5%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또 31일 하나마이크론 1,770원 6.7%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마찬가지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11월 1일 이 국제약품 5,550원 선에 저희 만나봤는데 3.2%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입니다. 11월 4일 현대약품 매수가는 4,11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2.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종목 상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정말 다시 봐도 너무 어마어마한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원한 슈팅 보여줬던 이 지난주 종목들 다시 한번 톱합을 거고요. 또 이 현대약품의 앞으로의 대응 전략, 또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자, 어제 얘기했던 현대약품 잠깐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따가 또 볼 거니까. 자, 차트가 바닥에 있어요. 근데 쫓아가지 마세요. 안 쫓아가도 가격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거래가 실려갖고 폭등하면은 뭐 4,500원, 4,700원 넘어가면 그때는 뭐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아직 거래가 아직 확실하게 실리지 않았으니까 그냥 싸게만 사면 돼요. 완전 바닥에 있죠? 완전 바닥에 있고 저는 이걸 좋게 보는 거예요. 여기 기관들이 여기 보면 기관들이 여기 사죠. 갖고 있죠. 기관들이 사서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4년째 바닥. 따지고 보면 2016년도에 바닥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바닥이에요, 바닥. 2015년도는 너무너무 바닥이고 여기서 지금 이때 이후에서 산 애들의 단가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싸봐자 여기에요. 그러니까 단가가 대부분 이거보다 높을 거야. 세력들 얘기하는 겁니다. 세력들 단가가 뭐 세력들이 아주 그냥 독해가지고 2010년도 이전부터 매집해갖고 지금까지 안 팔았다?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이미 다 팔고 내려올 때 아무리 싸게 사봐야 딱 지금 단가거든요. 지금 정도 단가 내에서 더 떨어지기는 어렵고 올리기는 쉽고 기관들이 지금 갖고 있는데 또 치매 관련주로 움직이든 뭐로 움직이든 거래가 들어와 있고 거래가 한번 들어왔다가 지금 누르는 작업인데 누를 때 사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수익률은 2점 몇 프로 올라왔는데 한 번만 더 올라가면 금방 5% 10% 올라가니까 잘 갖고 있으시면 되겠고 자 급등명주 종목 한미약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제가 한미약품을 계속 움직일 거다 한미사이언스 가는데 뭐 안 갈 일이 뭐가 있느냐 얘기를 했죠. 원래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닌데 오늘은 왠지 급하게 올라가는 약간 그런 흐름인데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편안한 종목이라고 그랬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한미사이언스 이번엔 얘가 빠지네. 떨어져 있는 애들을 공략을 하면 되는 종목이 이제 이런 대형주 쪽. 그래서 한미약품, 뭐 셀트리온, 녹십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이미 떠 있는 거는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이렇게 있지만 아직 많이 올라가지 않은 애들 대형주 쪽에서 흐름들은 계속 좋으니까. 그래서 한미약품도 돌 거다. 자, 녹십자도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바닥에 있으니까.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유한양행은 이미 저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신고점. 엔비디아보다 아마 더 많이 갔을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갔죠. 여기만 보다 2005년만 보더라도 더 보면은 여기 1,000원짜리 종목이 16만 원 갔으니까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갔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엔비디아보다 더 큰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이 있다. 누구? 유한양행. 뭐 그다음에 뭐 리가캠바이오, 알테오젠.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미국 주식 안 부럽죠. 근데 이걸 갖고 있는 개인들이 거의 없어서 그렇지. 엄청 많이 갔어요. 유한양행, 알테오젠. 근데 얘네들만 가는 건 좀 억울하니까 이제 이렇게 녹십자, 한미약품 덜 간 애들이 이제 순환매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대장들이 강하니까 강한 이유는 그냥 별 이유 없으면 그냥 CDMO 관련주라고 하면 그냥 올라가고 아니면 금리 인하하니까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하면 올라가고 아니면 뭐 조금 더 사람들한테 좀 더 있어 보이려 그러면 메디케어 관련주로 물론 대선이 끝나봐야 되지만 메디케어 관련주 쪽으로 엮여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화당 쪽에 약가격 인상으로 따른 제약주들이 호재다라는 얘기로 뭐 생물보안법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세력들은 이래저래 그냥 엮으면 돼요. 그냥 뉴스는 많으니까. 뭐 대선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세력들은. 얘가 되면 이제가 되고 얘가 되면 이렇게 엮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냥. 제약주들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우상방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약품도 그냥 가져가면 되고요. 자 다음은 샤페론. 샤페론. 아직 세력들이 이걸 못 팔았나 봐요. 떨어지질 않아요. 세력들이 다 팔았으면 지금쯤 3,000원이나 2,500원으로 내려가서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울고 있을 텐데 이걸 여기서 더 빠져야 되는데 빠지질 않고 61선까지는 빼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를 내려오지도 않고 중간에 꼬리만 살짝 보여주고 도망가 버렸어요. 세력들이 못 팔아서 그래요. 그럼 더 가겠죠. 얘가 더 가면 비만 치료제도 제가 순환매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현대약품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비만 치료제 이슈가 안 끝났어요. 붙이는 거, 먹는 거 이거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도 좋다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판매가 됐는데 지금 뭐 판매가 뭐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 말고 한 달, 두 달 뒤에 뭐 어떤 연예인이 먹었는데 이뻐졌다, 잘생겨졌다, 뭐 효과가 있다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나도 한번 먹어볼까 했더니 진짜 효과가 있네.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한번 먹어볼까? 뭐 그러다가 이제 홈쇼핑에 나오고 마감 임박 지금 이거 세일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많이 팔리고 대박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나면 이제 그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앞집 옆집 뭐 뒷집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 하나씩 집에서 영양제 먹듯이 이렇게 샀을 때 그때는 이미 꼭지를 치고 떨어지고 있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초보자들은 그러면은 그때 올라가는 줄 알죠. 세력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어떻게 물량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팔아요 그거를. 개인들이 열심히 살 때서는 그때에서 물량을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세력들이 안 팔고 들고 있는 거 보니까 크게 갈 모양인가 봐요. 어쨌든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168%나 올라갔어요. 신규 매수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조정받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발 3,000원, 2,500원 다시 내려와라. 그럼 여러분 2,200원에 샀으니까 2,500원에 다시 사도 되잖아요. 내려오면 사면 되고 안 내려오면 뭐 아쉬워요. 현대약품이나 명문제약이나 딴 거 사면 되지. 숨겨져 있는 비만 치료제는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바이오. 자, 우리바이오 이게 이제 대마 관련주 쪽인데 패턴 비슷하죠. 자, 거래는 실렸고 자 이제 드디어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점은 안 깰 것 같아요. 이거 개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개인들 다 미국으로 다 나갔습니다. 혹은 지금 남아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서 남아있는 게 아니고 물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마이너스 50%, 70% 마이너스가 났는데 어떻게 그걸 팔고 미국으로 갑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뭔가를 종목을 살 돈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2년 동안 뺐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재미없게. 그러니까 2년 동안 뺀 건 아니지만 느낌이 그렇죠. 미국장은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3천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믿지를 않아요. 그 믿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그저께 이렇게 샀다?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건 개인들이 산 게 아니고 그냥 세력들이 들어 올린 거예요. 들어 올렸고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고 조만간에 또 튀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5,000원, 5,500원 정고점 이제 뚫으려고 한번 시도를 하겠죠. 그때까지 잘 가져가시면 되고 우리바이오 얘도 바이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이래저래 그냥 뭐 심심하면 금리 인하 수혜주로 엮이면서 올라갈 거니까 좋습니다. 거래량이 좋아요. 매집 거래량.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지난번에도 좀 났는데 이번에서도 적당히 났죠. 더 가져가도 되는데 절반은 항상 매도를 하고 19.5%네요. 자, 다음은 모성첨단 소재. 원래 우리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일 때 모성첨단 소재 꼼짝도 안 했던 놈인데 드디어 이제 꼼짝을 합니다. 어제도 거래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거래가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들어왔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우리바이오와 마찬가지 저점은 깨기는 이제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올리는 척 안 가는 척 밀당을 해야죠. 올리는 척 안 가는 척을 해야 지금 들어온 사람들을 털어버립니다. 그 사람도 나가면 도망가 버리죠 위로. 샤페론도 요 위치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샤페론 168% 올라간 이 샤페론이 여기서 똑같아요 모습. 하락엔자로 떨어지죠. 하락엔자로 떨어지고 앞에 거래에 실리고 여기서 들어주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지금 샤페론 이 모습이 지금 현대약품과도 비슷하고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거래를 실으면서 움직입니다. 슈슈슈슈슈슈슈슉 하면서 이게 상한가 한번 가더니 이때에서 수익 30% 40% 났다고 팔아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더니 168% 올라간 그런 경우가 돼버린 건데 오성첨단 소재도 일단 수익이 났으니까 16% 났으니까 절반은 파세요. 또 내려오면은 당하지 말고 또 다시 사면 되니까. 근데 절반은 왜 가져가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있다가 샤페론처럼 168% 올라갈지 어찌합니까?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거래량 봐서는 확률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식은 100%가 없어요. 항상 확률로 봐야 되는 거죠. 확률로. 그래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오성 첨단 소재. 나머지는 더 가져가서 또 올라오면 또 얘기할게요. 자, 다음은 이제 국제약품. 며칠 전에 얘기한 종목 11월 달 첫 종목이네요. 국제약품. 얘도 바닥에 있어서 거래가 없는 게 좀 아쉬워요. 근데 뭐 올라가겠죠. 뭐 고점은 아직 못 들어서 그런데
조만간에 뚫으면 수익은 더 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올라올 때 3.2% 올라왔는데 절반 판 사람들도 괜찮고 못 팔았으면 다시 올라올 테니까 거기서 또 팔면 되는 거고요. 욕심내는 사람들은 팔아야 되는데 욕심내는 사람들은 운이 좋게도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크게 먹겠죠. 근데 떨어지게 되면 그때 그냥 팔 걸. 이 아쉬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반 파는 거는 그냥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뿐 이게 뭐 안 갈 것 같아서 절반을 파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원칙이 그래요.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우리나라 시장이 연속적으로 잘 안 가잖아요. 한 번 올라갔다가 일주일 빼놓고 또 한 번 올라갔다 일주일 빼놓고 징글징글 말 안 듣잖아요. 미국은 하루 떨어지면 일주일 올라가고 하루 떨어지면 일주일 올라가고 그러니까 매매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수익 나면 절반 파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처럼 하루 떨어지고 일주일 올라가면 뭐하러 팔아 그냥 냅두면 되지. 근데 우리나라는 심심할 때마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절반 파는 게 제일 체감이 좋다라는 얘기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바닥주 현대약품 가겠습니다. 현대약품. 뭐 내용은 아까 얘기했고요. 차트도 중간중간에 보여드렸는데 어제와 동일하게 4,110원 공략하세요. 추차가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전에 4,080원까지, 50원까지도 내려오고 그랬는데 4,110원 정도에서 공략하면 되고요. 이렇게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종목인데 이걸 시장이 박살이 나면 일로 떨어지겠지만 박살낼 일도 없고 뭐 올라간 것도 없고요. 매집은 한번 누가 들어온 흔적은 있고 하락 N자로 떨어졌고 샤페론하고 똑같죠. 비슷하죠. 샤페론도 거기서 움직였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추천했던 거. 거래가 실렸는데 하락 N자까지 내려갔네. 거래가 다시 들어오네. 이거 사야지 뭐합니까? 그래서 2,200원 여기서 한번 사보세요 했더니 168%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현대약품이 그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고 치매 관련주라고 그랬죠. 대선 누가 당첨되는지 당첨이 아니지 누가 대선 확정이 되는지 그걸 알면 제가 신이게요.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역전돼가지고 트럼프가 될지 그건 모르는 거지만 제약바이오 쪽은 어쨌든 간에 여기로 엮든 저기로 엮든 올라갈 건데 그런데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라 그러면 낙태법 지지 관련주 쪽으로 트럼프는 여전히 반대입니다. 근데 해리스는 찬성이에요. 그러면 얘가 중심이었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메디케어 관련주로 65세 이상 그러면 거의 치매 쪽으로 당연히 이게 포함이 돼서 이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여기 있겠어요? 일로 튀겠지?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어차피 이게 비만 치료였기든 뭐로였기든 뭐 알게 뭡니까? 그냥 갖고 있으면 3에서 5%는 당연히 올라올 게 뻔한데 안전하게 들어갔다가 이슈에 엮이면 그냥 쏘는 거예요. 샤페론처럼. 그러니까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점 매수 싸게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안전하잖아요. 위험할 것도 없잖아요. 이게 뭐 위험해요. 이거. 이름도 현대약품, 잡주 같지도 않구만. 그래서 시가총액은 1,300억, 좀 작지만 신용이 들어간 거 보니까 아마 실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적만 잠깐 보고 위험하지 않은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네요. 이러면 상패는 안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약바이오도 바닥에는 갖고 있으면 올 겨울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시리즈에 계속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오늘의 표적 종목 현대약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현대약품 이 매수가는 4,110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동안 9월과 10월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시원한 수익을 얻은 만큼 새롭게 미 대선을 기점으로 또다시 판도를 짜봐야겠죠. 저희 오늘 오전 11시입니다. 저희 전문가님의 무료 이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장 전략을 짜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한번 중점적으로 나눠볼까요? 자, 오늘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일단 제약바이오 얘기도 당연히 할 건데 저는 2차 전지도 반등을 줘야 된다라고 이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전고체 배터리 쪽을 좋게 본다고도 이미 얘기를 했고
오늘 뭐 특별하게 움직이는 경우인데 CIS 같은 경우가 갑자기 급등을 하거든요. 이게 바닥에 있을 때 제가 한번 추천을 했었던 종목, 여러분 다 추천하는 종목은 아니니까 여러분 관심 없는데, 근데 왜 이거를 오늘 얘기를 할 거냐면 시장 분위기가 돌아가게 되면 죽었던 애들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CIS가 잠깐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차트를 보면 여기서 죽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마 이때 안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가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이 바닥에서 여기를 지지를 하고 올라갈 줄 알고 추천을 해놨는데 갑자기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유상증자가 하여튼 뭐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이게 급락을 했습니다. 장이 나쁠 때에서 이게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살아 올리죠. 거래에 실리죠. 저는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걸 보고 얘기했던 건데, 자, 그렇게 올라왔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 올리게 되면 얼마나 크게 올라갈지. 이게 세력주 패턴의 하나의 그 힌트 중에 하나인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 쪽에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당연히 봐야지. 이게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거 지겨우니까 오늘 얘기는 빼고, 그렇게 해서 오늘 11시부터 공개 방송할 때에서는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없으면 소외받을 거다라는 얘기로 이따가 공개 방송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부터 또 2차 전지 소보장까지 참 제가 궁금했던 점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니까요. 많은 분들의 성원과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3가지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해볼까요? 저희 가장 먼저 준비된 종목은 한성크린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순수 관련주 하면 떠오르는 종목이죠. 3,867원, 또 15%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이 한성크린텍 흐름 바로 보도록 할게요. 0.7%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996원 선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 매수가를 보니까요. 매수하신 지점이 1년 내에서는 올해 3월 15일 딱 하루 잡히고요. 이때가 아니라면 작년 8월 이전인데 참 오래 들고 계신 종목 같습니다. 전문가님, 참 지지부진한 흐름인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일단 박스권으로 계속 횡보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차트를 보면은 장대 거래량이 하나 실린 게 있죠. 봤더니 장대 음봉에서 거래가 실렸어요. 안 좋은 거죠. 여기가 아니고 이 밑에서 여기서 거래가 크게 실렸거나 여기서 거래가 크게 실렸으면은 여기서 거래가 안 실렸다면 팔고 나갔다라는 흔적이 아닌데 한번 어쨌든 손바뀜이 나왔든, 그러니까 이게 죽으러 내려가려고 판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손바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지금 거래량들이 여기도 이렇게 실려 있고 여기 실려 있는 거 봐서는 누가 있는 주인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이 누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손바뀜에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지만 저점이 안 깨지면, 근데 장대음봉에 이런 흐름이 이런 신호가 나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지금 한 달 정도 걸렸죠.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매집 신호이기 때문에 한 3개월, 6개월 있다가 이제 매집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답답해서 이제 나가게 되면 이제 그때서 매집을 마무리 시켜놓고 이제 올리는데, 요 신호가 나오면, 약간 요 신호는 좋게 얘기하면 매집 신호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개인들을 아주 그냥 뼛속까지 다 말려가지고 다 탈탈 털어갖고 없애버리겠다. 6개월이든 1년 동안 옆으로 횡보해버리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매집 신호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개인들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점이 깨지고 가격적으로 폭락을 시켜갖고 죽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옆으로 이게 횡보하는 흐름. 근데 이게 6개월 횡보할지 1년 회복할지 그냥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각오를 하고 그냥 가져가세요. 저점은 안 깨질 것 같고요. 매집의 흔적이니까 옆으로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횡보하다 보면 다시 튀어 오르기 시작하게 되면 3,000원, 3,500원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보여요. 3,800원, 4,000원 라인은 이 높은 산을 넘어야 되니까 단기간에 넘기는 어렵고 3,000원, 3,500원을 보고 이 악물고 좀 한 3개월에 6개월 버텨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4,000원에 29%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리튬 그리고 전고체, 2차 전지 쪽이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소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9%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4850원 선에 거래 중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지금 이 시각 현재 매수가가 54,000원에 29%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설계해 볼게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최근에 뭐 안 좋은 뉴스가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게 회사 입장에서 뭐 사실무근이었다 그랬나?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 기사랑 찾아보세요. 저 뉴스는 반만 믿으니까. 자, 차트만 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냥 조정이네요. 기가 왜곡인데 여전히 들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일 수도 있어요. 이수 페타시스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차트 보니까 이해인 것 같은데 일단 얘는 일단 3만 원, 그다음에 지금 4만 원. 이 두 개의 박스권의 강력한 지지 라인을 가지고 옆으로 행보하는 중.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려서 갖고 있으니까 이수 페타시스가 급락한다고 얘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 일단은 버티고 가져가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2차 전지와 함께 반등을 줘야 되는데 2차 전지들은 너무 등치가 크기 때문에 적당히 반등이 나오겠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때가 되면 또 강하게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쪽으로 소부장, 그러니까 2차 전지 소부장주들을 더 좋게 본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왜 저는 그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 아니 당연히 저는 반도체도 좋아하죠. 근데 왜 얘기를 할까? 굳이. 저는 반도체랑 제약주만 봐도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딴 걸 안 봐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전기차 화재라든지 저쪽을 봐줘야 돼요.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주도 봐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11시에 공개방송에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에서 이거부터 배웠거든요. 원래 고기를 먹던 놈이 고기를 잘 먹어요. 호랑이가 육식이니까 육식을 당연히 먹고, 그렇죠? 염소는 풀을 먹고 이게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얘네는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 행동들을 가지고 이따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움직일 종목들이 그러한데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11시 공개방송 꼭 들어와서 듣고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다음에도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그래서 얘도 전고체 배터리죠. 그래서 갈 거예요, 얘도. 근데 기가 외국인도 매집을 했으니까 뭐 5만 원은 넘어갈 거니까 움직일 때까지 그냥 꾹 쥐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천당 제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 단가가 15만 2천 원, 20%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 결코 낮은 매수 단가는 아니시네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 0.27%가량 올라서면서 14만 5,9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차트를 보자면요. 현재 4일째 급등 중인 삼천당입니다. 61선 위로 띄우면서 벌써 121선을 터치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보통이라면 이때쯤에 좀 정리를 하는 게 안전하지 않나 싶지만 매수 단가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여기서 포기를 하기엔 조금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지 지금 바로 설계해 볼게요. 자, 이거를 바닥에서 샀었으면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기분이 좋았을 텐데 이제 들어간 자리가 지금 샀거나 아니면 이전에 물렸다가 막 수익이 많이 났다가 쪽으로 들어가지고 뭐 가격이 그래요. 지금 단가가. 일단 얘는 복제약 관련주 쪽인데 복제약들도 이슈가 계속 나오죠. 좋게. 항생제, 순환기 질환 치료제, 소화기 질환 치료제, 안약류. 얘도 시가총액 큰 회사라 삼청단제약 3조 4천억짜리 종목이라 뭐 여러 가지 판매를 할 거예요. 지금 대형 제약사들이 다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뭐 CDMO니 바이오 시밀러니 해가지고 이슈를 아마 한번 일으킬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시작인데 인공지능을 이용을 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발전된 속도로 제약바이오가 성장을 하는 근데 그 결과가 내년에 나올지 5년 뒤에 나올지 그거는 몰라요. 인공지능이 언제 내놓을지를 알면은 제가 만들었겠죠. 어쨌든 내년서부터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 연구가 막 진행을 돼서 뭔가 성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mRNA 백신도 그랬던 거죠. 스파이크 단백질 원래 그거 사람의 머리로 혹은 슈퍼컴퓨터라는 놈으로 해도 이게 10년 혹은 100년 혹은 10,000년 걸릴 거를 이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그렇게 찾아내가지고 한 거니까 어쨌든 내년에 그런 이슈들 저런 이슈들 나오면 제약주들이 죄다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럼 얘도 나도 제약주다 하고 얘도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늦어요. 흐름도 지금 늦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기다리고 세워라 내워라 가져가기에는 시가총액도 크고 그러니까 그냥 물론 17만 원만 올라가줘도 나쁜 수익은 아니거든요.
17만 원까지 정도, 그러니까 한 20%네요. 근데 좀 더 빠른 수익을 빠르게 먹고 팔고 싶으면 반만 먹으세요. 10%만. 10% 먹고 팔고 내려올 때 사거나 아니면 지금은 가벼운 애들이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볍고 시가총이 작은 애들로 들어가면은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그쪽으로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어차피 저는 우량한 종목으로 흔들려도 꾸준히 한미약품처럼 셀트리온처럼 가져가겠다 그러면 몸에서 살이는 나오겠죠. 아주 지겨갖고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이네 하겠지만 결국은 빛을 볼 겁니다. 그걸 참을 수 있으면 가져가시는데 저라면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거 못 참아요. 그러면 이거는 적당히 10에서 혹은 20% 정도 수익 나오면 한번 팔고 좀 더 가벼운 쪽으로 돌리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거는 권유를 해드리는 거고 나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만 원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워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72,000원. 네, 매수 단가가 참 높으시네요. 20%의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보도록 할게요. 0.27%가량 내려갑니다. 카카오 지금 이 시각 37,250원 선까지 떨어진 카카오인데요. 분할 매수를 하신 가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2년 이상은 보유하신 종목입니다. 참 걱정 많으셨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SOS 전략 구해볼게요. 자, 카카오가 지금 많이 오랜 시간 빠졌죠. 거의 뭐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바닥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종목이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는 얘의 후배죠, 후배. 얘가 선배입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봐봐요. 기가 빠진 게 여기서부터 짜지니까 7월 달이니까 1년 6개월도 안 됐네요. 그러니까 아직 12월도 안 됐으니까 1년 6개월도 안 됐어요. 애기죠, 애기. 뭐 이거 정도 2년도 안 빠졌는데 근데 카카오는 빠진 폭도 장난 아니지만 이미 고점에서 마이너스 이미 70%는 이미 예전에 넘겨갔고 여기가 70%예요. 이미 2년 전에 마이너스 70%를 달성했던 놈이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80%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 더 재미있는 거는 마이너스 70% 달성했을 때 기준으로 지금 좀 전에 10% 차이잖아요. 마이너스 70%냐 마이너스 80%. 근데 마이너스 70%에 산 사람들 몇 프로 났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 아니에요. 봐봐요. 거기서 산 사람들도 마이너스 거의 30%. 그냥 산수 개념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많이 빠졌는데 이게 지금 벌써 여기서부터 1년 6개월, 2년 6개월, 지금 3년 6개월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좀만 가면 이제 4년째인데 주식이라는 게 한번 빠지면 짧게 조정을 마무리를 하면 많이 올라갔던 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갔다 이런 거 말고 많이 올라갔던 기준으로는 한 2년 정도면 바닥을 칩니다. 근데 2년 동안 내에서 바닥을 못 치면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대부분 2년 안에 바닥을 쳐요. 근데 4년 사이클이 그 다음엔 기다리고 있었어요. 2년 동안 못 가면 4년 사이클입니다. 이제 4년 사이클 거의 다 채웠죠. 그래서 내년에선 받는 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도 못 움직인다. 그러면 8년에서 10년 사이클입니다. 이게 신기하게 마저 떨어져요. 제가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물리지 말아라 얘기하는 게 재수 없으면 8년, 10년을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숨이 한 1000년 정도 산다라 그러면 8년, 10년 기다리면 되죠. 근데 뭐 80세, 100세 사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0살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30대, 40대, 50대 주식하신 분들이 10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저는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 절대 떨어진다 싶으면 기다리지 말라 그래요. 빨리 던져버리라 그러지.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 바닥에서 10배, 20배 간 걸 얘기한 겁니다. 100%, 200% 올라가는 건 물려도 돼요. 그래야 대충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조심해야 될 단계는 끝났고요. 내년에서는 반등을 기다려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내년에도 못 움직이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근데 이 정도 빠졌으면 내년에 올라가지 않을까. 내년에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다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지만 좀 전에 제가 중요한 것들 여러 가지 얘기해 드렸죠. 2차 전지 정보체는 왜 해야 되는지, 공개 방송,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없으면 여러분 후회할 겁니다. 그거 길게 얘기 안 할 겁니다. 단기간에 어제처럼 빠르게 얘기할 테니까 시장 실망하지 마시고 잠시 뒤에 11시에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지만요. 이 잠시 후 11시에 시작이 될 전문가님의 보충 수업 온라인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이번 주 미국 대선 드디어 이 결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FOMC도 마찬가지로 변곡점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종목에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장의 표적 종목은 현대약품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반드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